종부세 폭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국민의 98%는 이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안 될까요? 오늘 이제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게 종부세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큰일 났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네. 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나? 시장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보유세라는 것 자체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집을 가진 사람한테 재산세라는 것들을 부여를 하고요. 비싼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재산세 할부 남았는데, 좀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6개월, 7개월 카드로도 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납부를 하는데, 요거에 할부를 남았는데 12월 달에 종부세 폭탄이 터지고 오늘부터 이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종부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종부세 폭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집값은 잔뜩 올려놓고, 규제나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상승이고요. 거기에 급등을 만든 거는요,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규제로 이제 집값이 올라갔는데 또 세금으로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정책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종부세죠. 종부세 뭐 지금 예상은 된 건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국민의 98%는 이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안 될까요? 저도 이게 계산한 거 보고, 이 신문 보고 조금 놀랐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국민 전체가 5,18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전체죠. 여기에 갓난 아기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요, 사회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있어요. 이 5,100만 인구 중에서 고지한 인구가 9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94만 명이니까 1.8%밖에, 약 2% 미만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체 인구에 하는 게 아니라 고지 대상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지 대상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가구 수가 거의 2천만 92가구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주택 소유한 가구가 1,173만 가구 정도 돼요. 이걸 비교해 보면요, 전체 가구 대상의 4.5%, 그다음에 유주택자 가구 중에서는 8.1%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4.5%고요.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는 8.1%예요.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종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느냐? 왜냐면은 돈이 많이 나와요. 이제 취득세랑 종부세랑 양도소득세가 있으면요, 실질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종부세가 제일 저렴해요. 세금 중에서. 근데 이제 부담이 가는 거는, 내가 뭔가를 사지도 않았고 내가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심리적 부담감은 종부세가 조금 세긴 세요. 하지만은 액면적으로는요, 가장 세금이 작게 나오는 게 종부세예요. 오히려 취득세라든지 양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종부세가 안 좋은 쪽으로 약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례를 보니까 10배가 뛰었대요. 그러니까 집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40대 정모 씨가 원래는 지난해 23만 원 정도 이렇게 냈었는데, 올해는 지금 230만 원, 10배가량 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1주택이고 2주택이면 세금이 그 2주택에 해당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중이 돼요. 곱하기 2가 아니에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금을 계산하는 거는 처음에 뭐죠? 시가에서 공시지가를 구하죠. 공시지가도 2030년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가격들을 계속 올리죠. 두 번째는 그 공시지가 더한 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지금 95%예요. 내년 되면 100%가 돼요. 원래는 70%대였어요. 막 70%, 60%까지 떨어지고 80% 이상 안 올라갔어요, 잘.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올리니까 집값 올라갔죠. 그 공시지가 올라갔죠. 공시지가 플러스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올라갔죠. 그다음에 세율까지 올랐죠. 이러니까 세금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일 거예요. 종부세의 악몽, 지금 음마 마레프 3배 늘었다 했는데, 여기는 3배지만 규모는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지난해 종부세가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6천만 원, 거의 3배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강남에 집을 두 채를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아니면 세 채를 가지고 무조건 1억 2억 넘어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1억을 내는 거예요. 취득할 때 몇 억 내고 보유하면은 억 단위 내고 그리고 나갈 때는 뭐 10억을 벌었으면 3주택자는 필요경비라는 거 이런 것들 다 공제하고라도 82.5% 8억 2,5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종부세가 예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그 종부세의 부과로 매물을 사람들이 던질까요? 이 못 던지죠. 왜냐하면 그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미 지금 이거는 주사위가 던져졌기 때문에 지금 집을 판다고 해서 뭐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을 던지려고 해도 지금 세금 때문에 못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는 조세 이전과로 연결되는 거지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던질 사람들은 6월 1일 이전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내년을 타겟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종부세보다 더 무서운 게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종부세를 극복할 사람은 극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3, 4년 정도 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3, 4년 정도 종부세를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제 집을 던져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그러면은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은 일단 버티는 게 맞아요. 버티는 게 맞고 그리고 던질 사람도 없고요. 이미 던질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던졌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정부에서 프레임이 범죄자 취급을 해요. 범죄자 취급.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1000여 명 위헌 소송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 종부세를 만들었어요. 부자세라고 처음에 시작해서 종합부동산이라고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 문제를 삼아서 세금을 지금은 종부세를 가구당 매기는 게 아니라 세대당 매기지만은 예전에는 가구당 매기겠다라고 하고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예전에 헌재에서 합헌 판결은 났어요.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긴 하다. 하지만은 세대별로 합산 조항은 위헌이고, 그러니까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거죠. 세대별로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으로 하는 거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장기적으로 오래 주택을 보유한 사람한테는 이 과세는 헌법 불합치라는 거예요.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이게 위헌은 인정은 하는데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헌 바로보다는 조금 약한 거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헌재에서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2008년도와의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부 최고세율을 계속 올린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유재산의 침해권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런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뭐 취득세 모든 것이 이제 가족을 구성을 이루었을 때 세금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세대로 따지니까는 개개인이 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결혼을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7천만 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갈라서면은 500만 원까지밖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이혼을 강요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실제 사례 여러 사례가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 4커플 5커플 정도가 상담하면서 왔어요. 왜 왔냐면 어떤 사람은 집을 한 개를 더 사야 되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혼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 내가 지금 벌려놓은 재산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현금은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니까는 합의 이혼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게 걸리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거는 이제 그 뭐 세대 분리로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선은 이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7천만 원을 내면 500만 원을 낸다고 하면요. 이거는 국가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부분이라도 이혼을 강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재산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적으로 불리하니까 틈새를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세금을 많이 올리고 이제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시면은 월세 난민으로 월세 거래가 사상 최대라고 해요. 지금 월세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5만 6천 건인데 이제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세를 못 구해서 월을 123만 원을 낸대요. 서울의 월세가 아파트 역대 최고치래요. 그래서 월세 거래량도 지금 보시면은 2020년 때 임대차 3법이 나오니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월세나 뭐 이자나 세금으로 내니까 가게에 쓸 돈이 없어요. 부족해져요. 그래서 소비 성향도 낮아진데 이거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월세는 이제 소비의 구매력들을 줄어들게 만드는데 월세뿐만 아니라 세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가고 있고 경제 정책이 나가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주택자나 투기꾼의 프레임이 씌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아래에 서민들이라는 거죠.